마음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남자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남자가 뭔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라는 걸 감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되게 이성적이고 냉정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핀트를 맞춰보면 돼요. 그 사람이 그 후에 감정이 물밀려 들어왔을 때 정말 나에게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게 하게 돼요. 헤어질 용기는 없고 다시 만날 자신은 없을 때 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은 내 머릿속에 난무하는데 막상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또 근데 그런 와중에 다시 계속 만난다고 한들 과연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심리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남자들 중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되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차라리 그냥 헤어지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헤어지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지 헤어지고 싶다는 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헤어지고 인스타를 차단하는 건 잊으려는 행동인 걸까요? 난 되게 예리하게 질문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많은 여성분들은 차단을 당한 건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해석을 하기 되게 쉽거든요. 왜? 나라면 차단 못할 것 같은데 혹시나라는 부분 때문에. 근데 제가 저런 주제로 예전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야, 너는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뭐 친구로 지내는 편이야 아니야? 이제 뭐 친구로 지낸다는 친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친구로 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전 여자친구를 너는 차단을 하냐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또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을 아직 잊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차단을 할 것 같다. 근데 내가 완전히 그 사람을 다 잊었거나 완전히 잊은 채로 정리를 했다면 나는 굳이 차단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역설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건데 차단을 한다라는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 요소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 연락이 온다면 나는 흔들릴 것 같아. 근데 흔들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가 만약 그 사람을 완전히 잊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오든 말든 내가 신경을 쓸까? 나는 안 쓰거든요. 불확실한 것들이 아닌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2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가치관이나 성격 차이로 서로 정 떨어진 적도 있었고 서로 이해를 잘해주지 못하는 모습에 사랑도 식은 것 같다고 해요. 넌 좋은 사람이라며 어딜 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죠? 그 가능성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높냐 낮냐를 얘기하면 난 낮은 쪽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헤어질 때 남자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음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어떤 남자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남자가 뭔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는 걸까라는 걸 감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되게 이성적이고 냉정한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핀트를 맞춰보면 돼요. 근데 솔직히 나도 너랑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좋았고 그게 진짜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게 만났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솔직히 헤어지는 게 쉽지는 않아 라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감정적인 어떤 답이 없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반증하길 얘는 아직 마음이 다 정리가 된 게 아니구나,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하하님의 케이스처럼 너는 솔직히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어딜 가도 잘할 수 있을 거고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미 헤어지자라는 말을 꺼내기 전부터 얘는 마음 정리를 어느 부분 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80% 이상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재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를 이야기를 한다면 가능성이 낮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하지만 이런 경우 진짜 변수를 크게 둘 수밖에 없는 경우가 뭐냐면 그렇게 빨리 정리를 하면은 대부분 남자들이 진짜 되게 단순해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 아픈 얘기겠지만 그냥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차라리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덜 아프거나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막연한 상상을 긍정적으로 그리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남자는 머지않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저는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변수라고 두는 부분은 뭐냐면 비교를 하게 돼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게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하느냐 또는 이성적인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느냐.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다른 여자들과 비교를 하는 습성 자체가 많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관계는 상관하지 않고 뭔가 어떠한 비교를 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관계에서의 힘든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 관계에는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계속 만날 바에는 차라리 헤어지고 나서 아프더라도 그렇게 끝을 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느 부분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을 하는 게 꽤 많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남자들이 그런 생각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비교 의식이라는 게 전자보다는 조금 더 짙은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은 또 다시 그 여자와 전 여자친구와 비교를 하게 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사람의 감정이 진짜 간사한 게 그냥 내가 이 사람에게 호기심을 갖는 그 감정 자체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여자를 좋아한답시고 착각을 하지만 어느새 정신을 차리거나 조금 더 이제 냉철한 비교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전 여자친구의 장점이나 전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느꼈던 나의 행복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계속 퍼부어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계속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자꾸 구애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의 노력을 얻는 그 과정을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약 이런 성향을 가진 남자들은 10중 한 4, 5은 다시 전 여자친구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관점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여자의 입장에서 그런 남자친구를 만난 케이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제 남자친구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전 여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저랑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 연애에서는 한 3, 4년 정도 되게 길게 연애를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별에 공백기 없이 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새롭게 만나는 여성분이 그런 감정을 느낄 정도면은 이 남자는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나라는 그 환승각을 다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여자친구의 만약 입장이라면 사실 그 남자친구가 보이는 어떠한 시그널 같은 것들을 가시적인 부분에서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할 거 잘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정말 우리가 가능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적인 가능성의 조건부로만 따져보면은 낮은 케이스는 맞지만 그 변수라는 게 너무나 이 낮은 가능성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이 가능성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감잡느냐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높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후에 감정이 물밀려 들어왔을 때 정말 나에게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뼈저리 하게 돼요. 그럼 그랬을 때 되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이 정말 못 가요. 진짜 100일이 채 못 가요. 조금 고집이 세고 아집이 있는 남자라면 그게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5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여자친구들의 입장에서 하는 그 고민들을 전 몇 번이나 많이 받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이미 30번이 넘어요. 그렇게 많은 댓글들을 보고 상담을 하는 케이스를 뒤져봐도 그 이별의 공백기가 객관적으로 짧은 케이스라면 6개월 이상 그렇게 만났다 하는 케이스가 사실 없어요. 저는 이 얘기가 뭐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정신 차리고 여유 갖고 집중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냥 그 사람한테 되게 뒤쫓기듯 그냥 다시 만나고 싶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의리된 입장이지만 한 번 딱 핀트가 바뀌듯이 정신을 차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180도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허구한 날 그 사람 인스타에 들어가 보거나 허구한 날 내가 할 거 못하고 그 사람 카톡 프로필 사진 눌러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에 집중하고 내 자기 관리, 내가 해야 되는 시간에 운동을 더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재회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나의 노력이 되는 거지 결코 재회에서 멀어지는 노력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는 말을 했는데 나는 아직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우린 과연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최우선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그거 하나만 구분을 해봐도 이 사람 돌아오겠구나 돌아오지 않겠구나 그걸 어느 부분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변수를 생각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 여러분에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뭐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뭐 못 만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은 사실 뻔하거든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아니어도 제 남자친구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로 제가 정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게 이유가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헤어져야만 하는 그 이유가 최소 3가지 이상은 그 사람은 쭉쭉쭉쭉 얘기를 할 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 귀에는 이미 들리지 않고 반박을 해보려고
해보려고는 하지만 계속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헤어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제가 왜 반대로 재회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결국 상황이 지배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감정을 부정적으로 둘 때는 이유를 떠올리지만 사람의 감정이 긍정적일 때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고자 열정이 불탔을 때는 그 자격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딸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그 자격증에 대한 두려움이 복받쳐 오르게 되면은 내가 과연 이걸 따도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한들 그게 정말 내 스펙에 도움이 될까? 하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입장에서도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미 상처받고 지쳤고 계속해서 눈치 보는 연애가 반복되듯이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람은 이 관계를 끝내야만 하는 이유를 그 사람도 모르게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막상 헤어지고 나면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다시 그때 감정적인 미련이라는 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돼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미련이 어느 순간 딱 증폭기가 켜지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3단 논법을 시전을 하겠죠. 밤 12시가 넘어서 자니? 자는구나. 잘 자. 뭐 이런 시나리오가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케이스에서 그냥 무조건 이런 경우라고 해서 뭐 제외가 안 되고 뭐 저런 경우는 무조건 제외가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누누이 제가 제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제외가 안 되는 케이스는 단 3가지 뿐이에요. 첫 번째, 정말 서로가 볼 거 못 볼 거 없이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경찰서까지 동원이 됐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확실한 반대가 있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올차단을 당했거나. 적어도 이 3가지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제외 가능성을 어디에나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제외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너무 우울한 늪에 빠져서 이도저도 못하는 케이스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만약 미련을 썩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나름 그래도 그 상황을 내 스스로 정의를 하고 정리를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